개인이 아니라 이제 집단에서 보내주셨는데 곰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드시려고 해요. 그래서 곰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문학 관련 프로세스로 있는 문학 관련 서비스래요. 여기 계신 분이 연세대학교 그 문학 관련 창작 동아리에서 뭐 회장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만드시려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문학계 관련된 그런 세계관을 플랫폼을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신대요. 사실 이걸 선정한 이유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서비스 설명이 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원포인트 레슨을 드리고 싶어도 설명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제가 구조로 설명드릴 만한 게 없었는데, 이분들께서 페이지를 링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어떤 게 필요하겠다 정도를 제가 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보내주신 내용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서비스 내에 주신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내에 노트하고 폴더가 있고, 여기에는 글을 쓰실 수 있대요. 글을 습작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노트를 이북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가의 프로필 홈이 있고요. 지금 약간 각이 보이시죠? 약간 브런치 생각하시면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 프로필 홈에서는 구독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커뮤니티에서 공동 연재 작업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같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다양해요. 여기가 이제 기본 핵심 3가지 뿌리였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글을 쓰고 유료랑 무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써놓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저희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정 상태, 선호를 해시태그로 선택하면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추가 기능이에요. 오래된, 이거 펜 안 보여서 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래된 문학작품을, 본문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창작 어시스트 기능으로 랜덤하게 소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글씨를 되게 못 쓰죠?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대장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까지 돼 있어요. 자, 다양한 되게 내용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거를 아까와 같이 구조화된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시스템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유저랑 판매자,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으로 좀 구분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에 등록되는 사람은 회원이니까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등록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판매자 계약이랑 회원을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등록을 아무나 쓸 수 있고,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는 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를
동시에 하나의 회원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회원. 그럼 여기 이쪽이 좀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네. 그럼 여기 하나의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회원은 들어올 때 그냥 읽는 회원일 수도 있고 글을 쓰는 회원일 수도 있겠네요. 자, 글을 쓴다는 게 여기서는 말하자면 상품 등록이랑 같은 개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쓰는 모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글에 대한 부분. 여기에는 글에 대한 에디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에는 속성이 있어요, 지금. 유료냐, 무료냐. 그래서 여기서 유료냐, 무료냐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유료라고 하면 가격 정책도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감정 상태나 선호, 해시태그로 나중에 추천을 해주려면 글에 대해서 해시태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시태그도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글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글을 공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회원 연재를 해서 같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서로 뭔가 초대장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초대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글이 우리가 브런치 같은 글을 보시게 되면 브런치는 개인의 뭔가 사이트에 속해 있는 글이 되는데 이거는 회원이 쓴 글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하나에 합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글에는 뭔가 그룹핑이 있을 건데 이 그룹핑은 글 그룹핑은 커뮤니티일 수도 있겠고 공동 연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원은 또 글을 쓰는데 여기에 프로필이 있어요. 사실 이 프로필은 회원의 어떠한 그냥 전시 정보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구독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구독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회원의 데이터 내에는 구독 정보가 있을 거예요. 구독 정보와 리스트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글을 쓸 때 나오는 어시스트 기능들이 있어요. 오래된 문학 작품의 본문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창작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여기 에디터의 추가 기능이 돼요. 창작 어시스트 기능.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초대장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초대장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한다고 하면 이 커뮤니티에서 초대장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글이든 사람이든 초대장 커뮤니티 그룹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이 그룹핑에는 글 그룹핑이 있고 회원의 그룹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가 되게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유료 구독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료 구독이라고 하는 글씨가 딱 들어가는 순간 저희가 결제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결제가 이제 필요해지죠. 결제 대상이 글이 되기 때문에 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커뮤니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유료 정보에 해당하는 뭔가 결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문에 대한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글 또는 작가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커뮤니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유료로 결제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돼 있고 뭐 일부 다른 뭐 유료 구독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작가 단위 그리고 뭐 여기서 매거진 단위로 하는 건 퍼블리 같은 경우가 매거진 단위로도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을 잡아야 돼요. 이 대상을 가지고서
여기 글이냐, 커뮤니티냐, 아니면은 작가의 전체 글이냐, 이거가 결제의 대상이 돼야 돼, 주문의 대상이 돼야 되고, 주문을 만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되겠죠. 마이페이지에 이 회원의 구독 정보, 그리고 유료 구독 정보, 뭐가 들어갈 거고, 유료 구독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취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환불.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럼 저희가 보통 신규 사업을 하실 때 피지사를 연동해야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시는 포인트가 이 결제에 한 포인트 있고,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환불이 일어날 때 요때 피지사 연동이 또 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결제가 있고 클레임, 마이페이지까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렸던 표에선 정산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산이 또 필요해져요. 왜냐면 이 글을 쓴 회원한테 이 정산을 해서 글에 대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필요한 정책, 여기서 금액을 만약에 여기서 유무료 가격을 직접 설정했다라고 하면 우리 플랫폼 수수료는 얼마인지, 수수료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빼고 정산을 해주는 방식을 위해서 정산 방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계좌로 이체를 해줄 건지, 아니면 포인트로 저장을 해줄 건지, 이런 방식들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에 대한 대상 정보는 어디서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 보통 이런 거 회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회원에 이런 정보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정산을 했을 때 정산은 월별 정산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일별 정산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컨텐츠를 보자마자 바로 지급이 될 건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런 서비스, 유료나 무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정산 정보와 마찬가지로 판매자한테 BI,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 정보를 알려줘야죠. 누가 보고 있고, 몇 명이 보고 있고, 몇 명은 유료 결제를 했고, 어떤 컨텐츠를 유료 결제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글을 쓴 다음에 여기 유료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하나의 기능이 더 있어서 이북 출판 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글들을 모아가지고 그룹핑한 정보들, 이게 글을 모아서 할 건지, 커뮤니티로 그룹핑되어 있는 걸 할 건지, 그러면 이제 이 이북을 출판하기 위해서 또 에디팅이 필요할 거고요. 직접 이북을 출판할 수 없으면은 뭔가 연계, 제휴사 같은 거를 맺겠죠? 북크크라던가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판매 대금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할 거고요. 북크크에서 생산한, 아니면은 반대로 이걸 이북 출판하는 데 들어간 비용 결제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이제 얘랑 또 다른 레벨의 결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산이 생기면 또다시 이쪽으로 또 포함돼서 화면상에 나와야 되겠죠. 네, 다시 그러면은 이번에 하나씩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까먹을 정도로 일단 이 정보는 핵심 서비스라고 하기에 지금 되게 과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북이 만약에 되게 핵심이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없애거나 이 부분만 살리거나 해야 될 거거든요. 처음에 만드시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만 먼저 추려보게 되면은 글을 쓰는 거가 될 것 같고, 이 글 쓰기 위한 에디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글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원, 그리고 회원에 대해서 프로필을 가지고서 구독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사실 제일 기본적인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글 쓰는 걸로
뭔가 에디팅을 하고 자기 글을 만들고 하는 부분까지는 이 정도면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저에게 써주신 거에 읽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학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창작 어시스트 기능 같은 게 에디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창작 어시스트 기능을 들어간 에디터를 만드는 거에도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이게 되겠죠? 그룹핑. 그룹핑 근데 되게 여러 종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핑이 예를 들면 브런치의 매거진 레벨이 지금 하나 있고요. 공동 연재 기능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그룹핑이 커뮤니티로서 초대장을 받아서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글을 쓰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의 모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글을 읽는 사람끼리 서로 초대장을 주고받는 구조인지 글을 쓰는 사람의 모임이 서로 초대장을 주고받는 모임인지 사실은 그 글만 읽었을 때 사실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 기능은 사실 요즘에 이제 클럽하우스가 초대장으로 흥행을 해서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초대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정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게 정말 중요한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더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거를 중심으로 UI를 만드실 건지 아니면 프로필 중심의 구독 기능으로 서비스를 만드실 건지 정책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유료, 무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유료로 시작이 되면은 이 뒤에 이 부분을 다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 근데 사실 앞에 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산에 대해서만 만드시는 거는 사실상 저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 유료라고 하는 단어만 빼는 순간 없앨 수 있는 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구독 정보 요거 한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일단은 없앨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만들고. 그리고 이북 출판 부분도 지금 당장 제휴를 해서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만큼을 다 걷어낼 수 있어요. BI는 그냥 구독자 정보 안내 정도? 지금 딱 브런치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거를 설계를 하실 때 구조보다는 지금 이 화면 내에 지금 제가 그린 표나 정책 내에 녹아져 있지 않은 되게 작은 재미, 문학을 서로 쓰고 서로 평가하고 리뷰를 남기고 하는 재미에 큰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 녹아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가 매력을 더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건데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이런 구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거냐 그리고 어떤 매력을 가질 거냐를 고민하실 때 이런 뒷부분의 정책들도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늘리면 늘릴수록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양이 커질 수 있거든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신경 써야 될 범위가 정말 많아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를 최소화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학 청년들이 뛰어놀고 즐겁게 하는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핵심이 되는 포인트만 몇 가지를 살려서 그래서 MVP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